명문 구단들이 앞다퉈 원하는 김민재가 다음 팀을 고르는 데 있어서 그들의 연봉 경쟁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볼리TV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기자입니다. 김민재 선수의 이적 소리 엄청나게 나고 있죠. 기왕이면 맨시티면 좋겠는데 제 입장이고요. 정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대부분의 상위권 팀을 비롯해서 파리 생제르맹까지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며칠 동안 이적 소리 정말 많이 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모아서 전해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다 모아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어떤 분석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민재 선수 이적설을 한번 쫙 정리해보고 그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 설명해드릴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자, 제가 모두에 드릴 수 있는 이야기, 전부터 계속 드려온 이야기인데 이것부터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한 팀과 계약이 임박했거나 또는 한 팀으로 크게 기울은 상황은 전혀 아니다. 그런 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수 측이 좀 조용히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기사들은 대부분 구단 쪽의 소스에서 나온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잔류가 유력하다, 몸값이 오를 것이다, 이런 류의 기사는 대부분 이탈리아 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곧 어느 한 팀으로 이적할 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해당 구단 측, 맨유로 갈 것이다 하면 맨유 측, 맨시티로 갈 것이다 하면 맨시티 측의 소스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맨유 이적 임박 이런 게 쏟아진다면 맨유가 김민재 선수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곧 바이아웃을 지불하고 당장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만큼 맨유가 김민재를 원한다. 그리고 언플을 할 정도로 좀 진지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게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은 맨유 이적설이 정말 많이 쏟아졌어요. 그러면서 정말 다양한 방향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맨유가 연봉을 많이 준비한다. 맨유가 절실하다. 진지하다. 심지어는 바이아웃 발동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보다 일찍 데려가고 싶어 한다. 이런 류의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의 맨유를 부각시키는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한 2일 정도 동안은 다른 구단들이 대거 거론이 되면서 양상이 좀 바뀐 것처럼 보여요. 자, 김민재의 맨유 이적설, 이제 영국과 이탈리아를 가리지 않고 쏟아지고 있는데요. 몇 개 볼까요? 이탈리아 일간지, 꼬리에레 델로 스포르트입니다. 이 매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맨유는 김민재의 바이아웃을 지불할 준비가 됐다. 이 바이아웃은 해외 구단 대상으로만 2주간 발동된다. 준톨리 단장, 나폴리 단장이죠. 준톨리 단장은 바이아웃이 최소한 5천만 유로라고 말한 바 있으며 맨유는 6천만 유로 정도를 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잉글랜드 측의 보도를 보면 일간지 중에 하나인 데일리 미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맨유가 5,300만 파운드를 낼 준비가 됐다. 이것은 이제 6천만 유로와 같은 액수입니다. 저쪽 이탈리아 측의 보도랑 같은 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해리 맥과이어의 대체자다. 맥과이어는 현재 맨유 내에서 5순위 센터백으로 전락했다. 맨유는 올 여름 맥과이어를 매각하면서 지난 2019년 영입할 때 들였던 8천만 파운드 중 일부를 회수하려 할 것이다. 김민재로 그 자리를 메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맥과이어 대체자라고 해서 당연히 김민재가 5순위라는 얘기는 아닌 거 아시죠? 현재 맥과이어를 아예 불신해서 5순위라는 건 그냥 거의 안 쓰는 선수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란, 리산마, 듀오가 둘 중에 한 명을 결정을 한다면 그 다음 순번은 린델레프나 레프트백 루쿠쇼를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입니다. 그 다음이 맥과이어죠. 김민재가 온다면 이처럼 원래는 주전감이었지만 현재 입지가 폭락한 맥과이어를 보내고 새로운 주전급 센터백을 영입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1, 2일 전부터는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푸트 메르카토의 보도를 보죠. 이 프랑스 매체답게 파리 생제르맹으로 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 리버풀, 맨유가 모두 김민재 영입을 노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3개 구단을 지목했습니다. 그중 맨유가 가장 적극적이고 또 이미 영입 제안을 했다. 맨유는 바란과 리산마가 부상을 당했을 때 맥과이어가 출장해서 얼마나 큰 구멍을 만드는지 이미 봤고 그래서 김민재 영입을 올여름 최우선 순위로 삼았다. 파리 생제르맹과 리버풀은 뒤처진 상태다 라는 내용인데요. 어째 프랑스 매체지만 파리 생제르맹보다는 맨유 쪽을 좀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일 마티노, 이탈리아의 일간지인데 주로 나폴리 기사 그쪽 지역에 이제 기반한 매체라서 나폴리 기사를 얘기할 때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이 매체는 맨시티 얘기를 합니다. 맨시티가 김민재 바이아웃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맨유와 경쟁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음 칼초나폴 24입니다. 이 매체, 나폴리 지역 매체는 에이전트 빈첸초 모라비토란 사람이 등장해서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김민재가 이적 시장에서 거론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나폴리 팬들이 화를 낼 일이 아니다. 그리고 맨시티로 갈 가능성이 맨유보다 높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에 잉글랜드 팀토크, 그렇게 아주 유력한 매체도 아니고 신빙성이 높진 않지만 오히려 이런 매체들이 맞출 때가 있죠. 팀토크는 첼시를 거론을 했어요. 첼시가 김민재를 영입하기 위해
칼리드 쿨리발리와 크리스찬 플리식 두 명을 제안했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싱크빅, 창의성이 돋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민재가 선택할 수 있는 팀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거론이 됐는데 어떤 팀들이 있는지 또 조건들이 어떤지 따져보자면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봉도 중요하지만 가서 얼마나 영광을 누릴 수 있느냐가 아마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주전 경쟁은 김민재 선수는 이제 세계 어느 팀에서든 다 할 수 있어요. 뭐 지금 이번 시즌 지난 1년 동안 보여준 기량이 세계 최고급 아닙니까? 당연히 어딜 가든 경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팀이 자신의 영입을 통해 얼마나 업그레이드 되는가 또는 얼마나 우승에 가까운가 이런 것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어딜 가든 연봉을 많이 오를 거거든요. 그게 뭐 이만큼 오르니 이 작은 차이 가지고 김민재가 뭐 결정을 바꾸고 이럴 일이 아니고 그 팀에 갔을 때 김민재가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얼마나 주전으로 뛰면서 우승에 얼마나 근접하는가 이런 점이 아마 판단 요인이 되지 않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이 선수의 원래 성향을 좀 감안한다면요. 자, 그렇다면 볼리TV는 여러 차례 김민재가 갈 만한 구단들을 비교 분석해드려 왔는데 지금 거론되는 각 팀으로 김민재가 갔을 경우의 경쟁 상황, 동시에 실제로 김민재에게 적극 오퍼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또 갔을 때 김민재를 통해서 얼마나 전략이 상승하는지 등을 두루 한번 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많이 거론되는 메뉴부터 얘기를 해야겠죠? 메뉴는 괜찮은 선택지인 건 분명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자마자 바로 주전급이 될 거예요. 아까 본 것처럼 이 팀은 바란과 리산마 외에는 주전급 센터백이 없습니다. 김민재 가면 거의 3인 로테를 돌려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김민재는 제 생각에는 터너 감독의 전술에 굉장히 적합하고 그 다음 현재 기량의 완성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거의 뭐 주전 자리를 굉장히 유력하게 잡고 이미 있는 두 명과 경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리산마와 바란 모두 믿을만한 선수들이고 뭐 이미 주전이고 감독의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산마는 왼발잡이라는 점, 또 바란은 레알에서 오랫동안 가져온 어떤 챔피언 DNA 같은 것을 메뉴에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독특한 그들만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전반적인 기량의 완성도를 볼 때는 김민재가 이 둘보다 앞서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란보다 김민재가 낫다라고 말하는 게 아닌 거 아시니까 클래스가 그렇다고 말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바란이 더 높은 클래스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제 잘라 말할 수 있는 그런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바란이 이제까지 보여준 게 더 많은 반면에 최근에 부상 이력도 있고 약간은 좀 내려왔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 이런 점과 상승세인 김민재를 비교할 때 김민재가 밀리진 않는다라고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뉴는 발전 중입니다. 이번 시즌에 터나 감독을 데려와서 그동안의 혼란기를 좀 마치고 다시 상승세로 치고 나갈 그런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터나 감독이 사실 이적 시장에서 전권에 가까운 굉장히 강한 발언권을 갖고 좀 무리한 영입들도 좀 했어요. 안토니가 몸값만큼의 활약을 이번 시즌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터나 감독 전에 왔던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산초 잘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몸값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을 잘 수습해온 터나 감독의 역량이 분명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 기조를 가지고 조금 더 1년, 2년 팀을 만들어 간다면 메뉴는 4강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나아가 맨시티의 아성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팀입니다. 김민재는 거기 중요한 조각이 될 수 있는 거죠. 다만 메뉴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 여름은 인수 과정 중에 있는 팀이라는 거예요. 지금 글레이즈 가문이 메뉴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카타르 쪽이냐 아니면 레클리프의 컨소시엄이냐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 최근 보도로는 레클리프 쪽이 좀 더 유리하다, 이쪽으로 유력해졌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거액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집행하려면 이제 위에 이제 보고를 하고 집행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집행이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김민재에게 뭐 바이아웃보다 먼저 돈을 지르느니 뭐 연봉을 파격적으로 주느니 다양한 전망들이 있지만 현실화되려면 이게 구단 인수 문제와 엮여 있다는 점 때문에 약간 좀 경쟁이 뒤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뉴가 뭐 갈만한 선택지가 아니다, 나쁜 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김민재에게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원하고 있고 터나 감독이 바라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구단이 그렇게 당장 돈 줄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뉴가 굉장히 강하게 원하고 있지만 앞선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고요. 둘째, 맨시티는 저는 갈수록 괜찮아 보이는 선택지입니다. 처음 맨시티 말 들었을 때는 거기 가서 되겠어? 주전 경쟁 더 힘들 것 같고 김민재가 뭐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지 않나? 이미 챔피언인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보면 볼수록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주전 경쟁 구도에 대해서 보면 센터백 가용 자원이 무려 6명이 되는 팀이기 때문에 김민재가 가면은 과포가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사실은 맨시티는 스톤스를 미들로 올리고 3백을 쓰기 때문에 사실 센터백을 동시에 4명 투입하고 있는 팀입니다. 게다가 워커와 라포르트가 올여름 떠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걸 감안한다면 오히려 센터백 영입이 필수다. 그래서 김민재 영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리저너블하다, 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최근에 굉장히 믿을만한 왼쪽 스토퍼였던 아케가 부상으로 빠지자 원래 오른쪽 스토퍼였던 아칸지를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에 워커를 투입해서 3백을 유지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이걸 보면서 그동안 맨시티가 이적설이 났던 선수들이 왼발잡이 센터백이었지만 오히려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고 뛸 수 있는 유틸리티 플레이어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김민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민재는 좌우 모두 소화할 수 있다는 거 지금 나폴리에서 증명해 왔고요. 여기에 이론상 김민재는 스톤스와 디아스의 자리까지 커버할 수 있는 진짜 특급 수비 자원입니다. 일단 만약에 간다면 일단 아칸지를 밀어내고 오른쪽 스토퍼로 튈 만한 그런 기량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펩이 스톤스 자리까지 김민재로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 자리를 테스트를 하거나 염두에 두고 영입한다?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왜냐면 스톤스 자리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수비형 미들이기 때문에 센터백 중에서 탑 테크닉이 아니고 이게 탈 센터백 수준의 테크닉이라고 본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그래서 이제까지 맨시티가 영입할 만한 가장 유력한 센터백으로는 보통 그바르디올이 거론되었거든요. 왼발잡이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김민재가 맨시티에 더 어울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수 구성을 유지한 채 시즌 중에 폭백으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맨시티가. 그 경우에도 아칸지와 아케가 풀백을 보기 위해서 측면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앙 수비를 놓고는 김민재, 디아스, 스톤스 정도가 경쟁을 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스톤스는 미들을 많이 쓰였잖아요. 그게 미들을 볼 수 있는 기량을 가지고 있어서 테크닉이 좋아서기도 하지만 사실은 센터백에서 좀 애매했거든요. 이 점을 고려한다면 만약에 맨시티가 다음 시즌 김민재를 영입한 뒤에 폭백으로 다시 돌아간다? 디아스와 김민재 두 명이 주전 자리를 딱 잡고 있고 스톤스가 좀 멀티로 이제 백업을 한다거나 좀 로테이션을 도는 그런 구도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잘나 말할 수는 없지만 스톤스도 대단한 선수니까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 김민재는 그 정도 위치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김민재가 어떤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지까지 고려해도 역시나 맨시티 행은 충분히 할 만한 도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첼시가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 첼시 행 자체가 좀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 첼시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팀인지 감안한다면요. 물론 첼시 입장에선 김민재가 강하게 필요한 건 확실합니다. 센터백 영입이 그렇게 성공적이지가 못하죠. 지금 나이 굉장히 많이 먹은 치아고 시우바가 거의 고생해가면서 센터백진을 지탱하고 있잖아요. 칼리드 쿨리발리를 내보내고 김민재를 다시 데려오면서 쿨리발리를 나폴리 돌려보낸다, 이런 설이 나오는 것도 이번 시즌 센터백 영입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다만 김민재가 이 팀으로 갈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봐야겠죠. 왜냐면 최근에 굉장히 혼란하잖아요. 혼란상을 볼 때 겨우 한 시즌 챔스 못 나가고 이제 다음 시즌 4강으로 복귀할 팀인가, 아니면 4강보다 아래쪽에서 좀 몇 년 지낼 팀인가, 후자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점 하나만으로도 김민재가 첼시를 선택할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첼시는 원할 수 있습니다만. 파리 생제르맹의 경우로 갈 가능성을 감안해 보면 저는 좀 낮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팀은 센터백 광도 필요하지만 이미 수년째 다른 포지션부터 영입하느라 중앙 수비 보강을 잘 안 했죠. 다닐로 페레이라, 원래 수비형 미드필더 선수를 포배시켜서 쓰고 이런 식으로 그냥 버텨왔어요. 게다가 올여름에는 드디어 탑급 센터백이라고 할 수 있는 밀란 슈크리니아르를 인테르 밀란과 계약 만료가 임박하자 이제 보스만 룰을 통해서 미리 협상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센터백을 탑급을 2명이나 사진 않을 것 같다라고 전망할 수 있고요. 게다가 메시와 네이마르가 동시에 올여름 이탈할 것이 유력한 상황인데 그 경우에는 공격진 쪽의 구성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김민재를 영입할 가능성은 낮은 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리버풀은 괜찮은 선택지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이 현 시점에는 4위 메뉴를 이제 따라잡아서 5위 리버풀이 4위를 떼었을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확률이 높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스날의 역전 우승보다 훨씬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승점이 4점 차인데 메뉴가 최근 3경기에서 1승 2패를 할 정도로 약간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메뉴가 승점을 좀 드랍하고 리버풀이 3승을 한다?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4강에 든 팀이 챔스 나가고 훨씬 김민재 장타전에 유리하니까 리버풀이 오히려 메뉴보다 유리한 쪽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리버풀 입장에서는 김민재 정도의 수비수 굉장히 절실합니다.
뭐 리버풀 센터백진은 아시죠? 요약해서 말하면 전부 다 유리몸 아니면 하향세인 팀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영혼을 팔아서라도 김민재에게 올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의 팀이긴 합니다. 다만 리버풀은 클럽 감독이 온 뒤에 좀 의외의 이적 시장 행보를 많이 보인 그런 팀이라서 굉장히 짠돌이처럼 여러 번 보낸 해도 있고, 갑자기 어떠한 한 선수에 꽂히면 돈을 엄청나게 퍼붓기도 하고 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예상이 힘들어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에게 얼마나 적극적일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냥 상상이지만 저는 뭐 이런 상상은 좀 해봅니다. 맨시티로 갈 경우에 패배 맨시티가 사실은 이제까지 센터백 영입에 1년에 한 명씩 이런 식으로 사면서 돈을 엄청 퍼부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산 전문 센터백들이 다들 잘하다 부진 이러면서 아주 안정적인 진영을 구축을 아직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 3백으로 전하는 면도 있거든요. 결국 센터백으로서 완전히 성공한 건 후벤 디아스 딱 한 명이라고 볼 수 있고, 스톤슨도 미들로 올라가 있죠. 라포르트는 뭐 좀 밀려 있고요. 그리고 아칸지와 아케는 물론 좋은 영입들이지만 측면을 겸한 선수들이고, 그런데 여기 김민재가 영입되면서 맨시티 수비진을 완성시켜 준다면 그 맨시티, 그 가장 선수를 많이 사는 팀의 맨시티가 김민재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면, 그토록 바라던 비기어를 들어올리는 마지막 퍼즐이 된다면 이런 행복한 상상 해볼 수 있거든요. 이미 나폴리에서 그랬잖아요. 나폴리가 2위 하던 팀인데 김민재가 마지막 퍼즐이 되면서 스쿠데토를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맨시티가 비기어를 들 마지막 퍼즐이 된다? 뭐 가능성은 충분하다. 현재 김민재는 그런 말을 해도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는 정도의 기량에 올라온 선수다,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짜릿한 상상인데 페비 김민재를 원해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어떤 행복회로 측면에서 가장 행복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팀이 또 맨시티라서 아까부터 맨시티 얘기를 좀 길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5월 15일 기준으로 김민재 이적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또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센터백이라는 포지션을 통틀어서 현재 김민재는 전 세계 이적시장 매물 중 단연 1티어입니다. 한국 선수가요. 자, 김민재 선수를 중심으로 진짜 이적설이 본물 터지듯 나오고 있는데, 이적설들을 재밌게 즐기고요. 또 그중에 믿을만한 소식이 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골라내서 분석해보는 작업을 제 볼리TV가 함께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여름이에요.